통장 잔액 83만 원, 장학금만이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따르릉 따르릉 어두운 화면 너머로 전화벨 소리가 울립니다. 작은 식당 주방. 벽에는 2016년에 발행된 영업 허가증이 빗발에 걸려 있고 그 아래로 낡은 메뉴판이 보입니다. 갈비찜 12,000원, 김치찌개 7,000원. 물 묻은 손으로 설거지를 하던 여자가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떨립니다. 화면엔 명문 아카데미 훈련센터라는 글자가 선명합니다. 서하윤 씨, 박선우 팀장입니다. 잠깐의 침묵. 도진이 건으로 규정 위반으로 장학금 선발 제외되었습니다. 쨍그랑 손에서 접시가 미끄러져 깨집니다. 깨진 접시 조각 사이로 그녀의 손이 파르르 떨립니다. 휴대폰 화면에 문자 하나가 떠오릅니다. 명문 아카데미, 이도진 학생, 최종 평가 규정 위반, 장학금 선발 제외, 재심사 불가. 통장 앱을 엽니다. 잔액 83만 원. 식탁 위 메모장엔 빨간 펜으로 적힌 숫자들. 월세 50만 원, 임대료 120만 원, 훈련비 80만 원.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마이너스 167만 원. 숫자를 보다가 눈물 한 방울이 계산기 위로 떨어집니다. 계산기를 두드리자 숫자 대신 한숨이 쏟아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기는 인생 라이프,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석 달 전, 한 통의 합격 통지서가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립니다. 하윤은 눈을 뜨자마자 한숨부터 나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거실을 지나는데 소파에서 자고 있는 도진이가 보입니다. 얇은 담요 하나 덮고 쪼그리고 잔 모습. 방이 있는데도 거실에서 자는 이유는 방이 너무 춥기 때문입니다. 보일러를 약하게 틀어놨거든요. 하윤은 도진이에게 살짝 두꺼운 이불을 덮어줍니다. 미안해, 도진아. 이모가 무능해서. 새벽 6시 하윤은 자전거에 배달 가방을 메고 이른 아침 도시를 달립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립니다. 배달 앱이 울립니다. 새로운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오전 8시까지 2시간. 5건 배달하면 4만 원. 한 달이면 80만 원. 도진이 훈련비가 딱 나옵니다. 이것만 있으면 이번 달도 낼 수 있어. 오전 10시 식당 문을 엽니다. 갓 지은 밥 냄새가 가득합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옵니다. 사장님, 김치찌개 하나요. 네, 금방 나갑니다. 웃으며 주문을 받지만 속으로는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점심 장사로 오늘 15만 원 매출. 식자재비 5만 원 빼면 10만 원 남습니다. 저녁까지 하면 하루 순수익 20만 원. 한 달이면 600만 원? 아니죠. 임대료 120만 원 빼고 식자재비 월 150만 원 빼고 전기세 가스비 30만 원 빼고 실제 순수익은 200만 원 남짓입니다. 월세 50만 원 내고 도진이 훈련비 80만 원 내고 생활비 40만 원 쓰고 카드감 조금씩 갚고 남는 게 없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잠시 숨을 고르는 하윤. 식탁에 앉아 통장 앱을 엽니다. 잔액 83만 7천 원. 한숨이 나옵니다. 이번 주에 월세 내면 30만 원 남네. 저녁 10시 훈련센터 앞. 하윤은 지친 몸을 이끌고 차에서 도진이를 기다립니다.
문이 열리고 도진이가 나옵니다. 땀에 젖은 머리, 축 처진 어깨. 이모, 오늘도 수고했어요. 늘처럼 밝게 웃는 도진이. 우리 도진이가 더 수고했지. 배고프지? 집 가서 밥 먹자. 차 안. 잠깐의 침묵. 도진이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이모, 훈련비 이번 달도 괜찮아요? 괜찮아, 걱정 마. 이모가 다 해결할게. 하지만 하윤의 손은 핸들을 꽉 쥐고 있습니다. 통장 잔액 83만 원. 이번 달 월세 50만 원 내면 33만 원 남습니다. 그걸로 한 달을 버텨야 합니다. 도진이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말합니다. 이모는 힘들지 않아요? 하윤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웃으며 대답합니다. 안 힘들어. 우리 도진이가 꿈을 이루는 거 보는 게 이모 기쁨이야. 하지만 그 말을 하는 하윤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사흘 후 식당에서 점심 준비를 하던 중 우편 배달부가 등기우편을 건넵니다. 서하윤 씨 맞으시죠? 여기 사인해 주세요. 봉투를 받아든 하윤. 발신자는 명문 아카데미입니다. 가슴이 쿵 하고 뜁니다. 설마 이게...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습니다. 명문 아카데미 장학금 선발 최종 합격 통지서.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전액 장학금 및 월 생활비 50만 원 지원. 하윤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흐릅니다. 됐다. 우리 도진이가 해냈어. 주방 구석에 앉아서 한참을 웁니다. 기쁨의 눈물입니다. 월 생활비 50만 원이면 월세를 낼 수 있습니다. 아니, 도진이 훈련비까지 해결됩니다. 처음으로 숨통이 트이는 기분입니다. 그날 저녁 하윤은 도진이가 돌아오기 전에 특별히 저녁 준비를 합니다. 도진이가 가장 좋아하는 갈비찜입니다. 평소엔 엄두도 못 냈던 메뉴입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도진이가 들어옵니다. 이모, 왠지 좋은 냄새가. 갈비찜이요? 도진아, 좋은 소식 있어. 하윤은 합격 통지서를 도진이에게 건넵니다. 도진이는 천천히 통지서를 읽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제가 합격했다고요? 응, 전액이래. 그것도 매달 50만 원까지 준대. 도진이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이모, 정말이요? 제가 진짜로? 응, 우리 도진이 해냈어. 도진이가 하윤을 꽉 안습니다. 작은 어깨가 파르르 떨립니다. 이모, 이제 이모 부담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응, 이제 괜찮아. 우리 도진이 덕분에. 둘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습니다. 그날 밤 도진이는 침대에 누워 합격 통지서를 계속 봅니다. 믿기지 않습니다. 이모에게 더 이상 부담을 안 줄 수 있다는 게, 꿈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윤의 방. 하윤은 침대에 앉아 통장 앱을 봅니다. 장학금이 나오면 월세 걱정 없이 낼 수 있습니다. 도진이 훈련비도 해결됩니다. 배달 알바를 조금 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미래가 보입니다. 고마워, 도진아. 정말 잘했어. 하지만 그날 밤 하윤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뭔가 불안합니다. 너무 좋은 일이라 오히려 불안합니다. 아니야, 괜찮을 거야. 도진이가 열심히 해서 받은 건데. 하지만 가슴 한구석의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음 날, 도진이 서류 제출하러 시설에 간 하윤.
복도를 지나가다 우연히 교무실 문틈으로 들려오는 대화를 듣습니다. 이번 장학금 선발 좀 그렇지 않아요? 쉿, 조용히 해. 이미 정해진 거라니까. 하윤은 걸음을 멈춥니다. 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응. 조용히 넘어가야 한대.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 하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장학금이 이미 정해졌다고? 뭔가 이상합니다. 하지만 하윤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헛소문일 거야. 그냥 지나가는 말일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찜찜합니다. 불안감이 점점 커집니다. 2주 후, 오후 2시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하윤. 휴대폰이 울립니다. 화면엔 명문 아카데미 훈련센터라는 글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여보세요. 서하윤 씨? 저 박선우 팀장인데요. 도진이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어제 있었던 최종 평가에서요. 하윤의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설마 무슨 문제라도? 규정 위반으로 인해 장학금 선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네. 손에서 접시가 미끄러집니다. 쨍그랑 깨지는 소리. 재심사는 불가능하고요. 자세한 건 방문하셔서. 하윤은 더 이상 듣지 못합니다. 귀가 멍해집니다. 장학금이 없다고? 잠깐만요, 팀장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최종 평가 중에 규정 위반이 있었습니다. 명백한 사실이고요. 우리 도진이가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증거도 있고 다른 훈련생 증언도 있습니다. 이미 최종 결정 났고요. 뚝. 전화가 끊깁니다. 하윤은 휴대폰을 들고 그대로 주저앉습니다. 30분 후 하윤은 식당 문을 급히 닫고 시설로 달려갑니다. 택시를 타면서도 손이 떨립니다. 안 돼. 그럴 리 없어. 우리 도진이가. 시설 팀장실. 하윤은 숨을 헐떡이며 박선우 사무실 문을 엽니다. 팀장님, 제가 직접 왔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박선우는 서류를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아, 서하윤 씨. 전화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도진이가 규정 위반을 했다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최종 평가 중에 장비를 임의로 교체했습니다. 명백한 규정 위반이죠. 도진이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박선우가 냉소적으로 웃습니다. 부모님들은 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애는 안 그래요. 우리 애는 착해요. 그럼 증거 보여주세요. 도진이가 뭘 잘못했는지. 박선우가 서류철을 펼칩니다. 여기 보세요. 다른 훈련생 3명의 증언이 있습니다. 모두 도진이 군이 장비를 바꾸는 걸 봤다고 했어요. 그럼 도진이 얘기는요? 도진이 말도 들어보셨어요? 들었습니다. 하지만 3명의 증언 앞에서는 어쩔 수 없죠. 자신의 장비가 이미 망가져 있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건 입증할 수 없잖아요. 그럼 확인해 봐야죠. 장비를 확인하면 이미 처리됐습니다. 재심사는 불가능해요. 하윤은 무릎에 힘이 풀립니다. 팀장님, 제발요. 우리 도진이는 그럴 애가 아니에요. 규정은 규정입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나가주시죠. 하윤은 비틀거리며 사무실을 나옵니다. 복도에서 주저앉습니다. 어떡하지? 어떻게? 통장 잔액 83만 원. 이번 달 월세 50만 원. 도진이 훈련비 80만 원.
장학금 없이 어떻게 버티지? 그날 밤 도진이는 침대에 엎드려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윤이 조심스럽게 문을 엽니다. 도진아. 도진이가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눈이 새빨갛습니다. 이모, 저 진짜 안 했어요. 알아. 이모는 우리 도진이 믿어. 장비가 이미 망가져 있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꿨는데 도진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이모 미안해요.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나 때문에 이모 또 힘들어지는 것 같아서 숨고 싶어요. 하윤은 도진이를 꽉 안아줍니다. 도진아, 넌 잘못한 거 없어. 절대. 도진이의 어깨가 파르르 떨립니다. 진짜 잘하고 싶었는데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하윤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도진이 앞에서 울 순 없습니다. 괜찮아, 도진아. 이모가 다 해결할게. 걱정하지 마. 하지만 하윤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을. 진실을 마주하다. 사흘 후 저녁 7시. 하윤은 시설 주변을 계속 맴돕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도진이는 거짓말을 할 아이가 아닙니다. 분명 뭔가 숨겨진 게 있을 것입니다. 시설 뒤편, 거의 쓰지 않는 쪽문 근처, 희미하게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하윤은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문틈 사이로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번 거는 저희가 신경 써서 처리해 드릴 테니 염려 마시죠. 박선우의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낯선 여자 목소리. 말씀드린 대로 잘 부탁드립니다. 장학금은 꼭 우리 아이가 받아야 합니다. 그게 조건이었지 않습니까? 하윤의 온몸이 얼어붙습니다. 장학금이 조건? 걱정 마시죠. 이미 강 부장님께도 보고드린 내용이고요. 그럼 다른 아이들은요? 제가 들으니까 실력 좋은 애들이 꽤 있다던데. 다른 아이들이야 뭐. 실력이 좀 부족했다고 하면 그만인걸요. 그 한마디. 실력이 부족했다고 하면 그만. 비수가 되어 하윤의 심장을 꿰뚫습니다. 도진이는 누구보다 열심히 했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하려 합니다. 그래도 혹시 나중에 문제되진 않을까요? 서류야 어떻게든 맞춰서 올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증언도 이미 받아놨고요. 하윤은 더 이상 듣지 못하고 뒤로 물러섭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댑니다. 거래였어. 우리 도진이의 꿈이 이렇게 더러운 거래로. 주먹을 꽉 쥡니다. 손바닥에서 땀이 흐릅니다. 다음 날 오전, 하윤은 시설 앞 카페에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봅니다. 명품 핸드백을 든 여자가 벤치에서 내립니다. 풀 메이크업, 고급 코트, 바로 어제 목소리의 주인공입니다. 박선우가 카페 앞에서 그녀를 맞이합니다.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사모님,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둘은 VIP 룸으로 들어갑니다. 하윤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최지연은 카페 직원에게도 고압적입니다. 아메리카노, 얼음 적게, 빨리요. 그녀의 손에는 최신형 스마트폰, 손가락엔 다이아몬드 반지. 하윤은 자신의 손을 봅니다. 거친 손, 설거지로 갈라진 손. 저 사람과 나는 너무 다른 세계에 살고 있구나.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력감도 느껴집니다.
내가 저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그날 저녁집. 하윤은 식탁에 앉아 멍하니 있습니다. 핸드폰엔 은행 앱이 켜져 있습니다. 잔액 67만 원. 이번 주엔 월세를 내야 합니다. 50만 원 내면 17만 원 남습니다. 도진이 훈련비 80만 원은 어떻게 내지?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숫자를 봐도 답이 안 나옵니다. 눈물이 뚝 떨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그때 도진이가 방에서 나옵니다. 이모, 뭐 하세요? 하윤은 급하게 눈물을 닦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정리할 게 있어서. 도진이가 식탁 위 계산기를 봅니다. 숫자들이 보입니다. 도진이의 표정이 굳습니다. 이모, 제가 장학금 못 받아서 이모가 더 힘든 거죠? 아니야, 도진아. 그런 거 아니야. 숫자 다 보여요. 제 훈련비 때문에 이모가. 도진이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이모, 저 그만둘까요? 훈련. 제가 알바 더 하면 이모가 조금이라도 편해지잖아요. 하윤은 도진이를 꽉 안아줍니다. 도진아, 넌 아무 걱정하지 마. 이모가 다 해결할 거니까. 하지만 하윤도 모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현실의 벽. 일주일 후 저녁. 초인종이 울립니다. 하윤이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서하윤 씨 맞으시죠? 네. 누구세요? 저는 김민지라고 합니다. 2년 전에 그 시설 훈련생이었어요. 도진이 일 들었습니다. 하윤은 민지를 거실로 안내합니다. 둘은 소파에 앉습니다. 민지는 얇은 서류철을 하윤에게 건넵니다. 이거 제가 2년 전에 모았던 자료예요. 그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하윤은 서류철을 펼칩니다. 납품 내역서, 시설 보수 비용 영수증, 부풀려진 금액들. 이게 비리 증거인가요? 네. 박선우 팀장뿐만 아니라 강태식 부장까지 연루되어 있어요.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윤의 손이 떨립니다. 그럼 이걸로 고발할 수 있겠네요? 민지가 고개를 천천히 젓습니다. 서하윤 씨, 저도 해봤어요. 2년 전에 진정서 냈어요. 증거도 다 제출했고요. 민지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한 달 뒤에 답변 왔어요. 조사 결과 문제 없음. 끝이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제가 시설 명예를 훼손했다고 법적 대응 경고까지 받았어요. 하윤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결국 저는 그냥 시설을 떠났어요. 싸워봤자 바뀌는 게 없더라고요. 하지만 민지가 하윤의 손을 잡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고발해도 바뀌지 않아요. 저도 해봤지만 그들은 너무 강해요. 돈도 있고 인맥도 있고 권력도 있어요. 그럼 그냥 포기하라는 거예요? 아니요. 다만 오히려 도진이만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시설 안에서 따돌림 당하고 다른 곳도 못 가게 되고. 하윤은 입술을 깨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이 자료뿐이에요. 어떻게 하실지는 서하윤 씨가 결정하셔야 해요. 민지가 일어섭니다. 죄송해요. 더 도와드리지 못해서. 아니에요. 와주셔서 감사해요. 민지가 나간 후 하윤은 서류철을 손에 쥐고 한참을 생각합니다. 고발하면 도진이가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하면 억울함은 영원히 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그날 밤 새벽 2시.
하유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을 걷습니다. 창밖엔 비가 내립니다. 도진이를 위해 뭐가 맞는 걸까? 고발하면 정의는 실현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도진이가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포기하면 도진이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억울함은 평생 남습니다. 아, 정말.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눈물이 흐릅니다. 다음 날 오후, 하유는 결심합니다. 민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한 번은 싸워봐야 합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섭니다. 팀장님, 저 할 말이 있어요. 또 뭔데요, 서하윤 씨? 할 말 다 한 것 같은데. 박선우가 귀찮다는 듯 말합니다. 도진이가 억울하게 당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박선우가 피식 웃습니다. 뭘 안다고 그러시는지. 규정대로 처리했을 뿐인데요. 규정대로요? 그럼 부유한 학부모랑 거래하신 것도 규정인가요? 박선우의 표정이 굳습니다. 뭐라고요? 전 다 들었어요. 뒤편 쪽문에서 실력이 부족했다고 하면 그만이라고 하신 거. 박선우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서하윤 씨,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진실을 밝히려는 거예요. 우리 도진이가 억울하게 당했어요. 박선우가 몸을 앞으로 기울입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집니다. 서하윤 씨, 제가 충고 하나 해드릴까요? 괜히 일 키우지 마세요. 이런 일에 자꾸 끼어들면 서하윤 씨만 피곤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윤의 몸이 굳습니다. 조카분한테도 좋을 거 없어요. 지금 저를 협박하시는 건가요? 박선우가 냉소합니다. 협박이요? 아니죠. 충고예요. 현실적인 충고. 훈련생들 사이에서 이런저런 소문나면 알잖아요. 아이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다들 참고 견디는 겁니다. 서하윤 씨만 유난 떠시면 하윤의 온몸이 차가워집니다. 도진이에게 해를 끼치겠다는 뜻입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그냥 진실을 밝히려는 건데. 진실? 아? 서하윤 씨가 생각하는 진실이 진짜 진실일까요? 증거 있어요? 녹음이라도 했어요? 아니면 누가 증언해 줄까요? 하윤은 아무 말도 못합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계시는 게 현명한 선택일 겁니다. 알겠죠? 당장 나가세요. 안 그러면 보안팀 부를 수밖에 없어요. 하윤은 떨리는 다리로 사무실을 나옵니다. 복도에 서서 벽에 기댑니다. 무서워. 정말 무서워.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오릅니다. 도진이를, 우리 도진이를 주먹을 꽉 쥡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안 됩니다. 도진이를 위해 싸워야 합니다. 그날 밤 하윤은 민지가 준 서류와 자신이 들었던 대화 내용을 정리합니다. 진정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명문 아카데미 시설 내 부정, 장학금, 선발권에 대한 진정서. 손이 떨립니다. 하지만 써내려갑니다. 도진이를 위해, 정의를 위해. 이틀 후 시설 본부. 하윤은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민지의 자료와 함께 자신이 들었던 대화 내용까지 상세히 적어 제출합니다. 접수했습니다. 조사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하윤은 고개를 숙입니다. 제발 제대로 조사해 주세요. 한 달 후 우편함에 편지가 와 있습니다. 발씨는 명문 아카데미 본부. 하윤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습니다. 귀하가 제출하신 진정서 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규정 위반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히려 무분별한 의혹 제기로 인한 시설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검토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하윤은 편지를 읽다가 손에서 놓아버립니다. 결국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구나. 민지의 말이 맞았습니다. 고발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법적 대응 경고까지. 그날 저녁 식탁. 하윤은 앉아서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통장 잔액 67만 원. 이번 달 월세 50만 원. 식당 임대료 120만 원. 도진이 훈련비 80만 원. 총 필요한 돈 250만 원. 현재 가진 돈 67만 원. 부족한 돈 183만 원. 계산기 숫자를 보다가 눈물이 뚝 떨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그때 도진이가 방에서 나옵니다. 이모, 아직 안 주무셨어요? 하윤은 급하게 눈물을 닦습니다. 응, 도진아. 잠깐 정리할 게 있어서. 도진이가 식탁 위 계산기를 봅니다. 숫자들이 보입니다. 도진이의 표정이 굳습니다. 이모, 미안해요. 뭐가? 다 제 때문이잖아요. 제가 장학금 받았으면 이모가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도진이가 주저앉습니다. 진짜 잘하고 싶었어요. 이모 편하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도진이의 어깨가 흔들립니다. 이모, 저 그만둘래요. 훈련 그만두고 알바할게요. 그럼 이모가 조금이라도 편해지잖아요. 제가 벌어서 월세도 내고. 하윤은 도진이를 꽉 안아줍니다. 도진아, 넌 아무 잘못도 없어. 세상이 불공평한 거지. 너 때문이 아니야. 절대. 이모는 괜찮아. 우리 도진이만 포기 안 하면 돼. 하지만 하윤 자신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새벽 3시. 하윤은 거실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창밖엔 비가 내립니다. 진정서도 묵살당했습니다. 장학금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하지?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진이 방에서 희미하게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하윤은 살짝 문을 엽니다. 도진이가 책상에 앉아 악보를 보고 있습니다. 눈은 붉지만 여전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도진아, 내가 포기하지 않는데 이모가 포기할 순 없지. 하윤은 조용히 문을 닫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그래도 계속되는 삶. 3개월 후, 장학금은 결국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최지연의 아들이 장학금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굴러갑니다. 박선우는 여전히 팀장이고 강태식은 여전히 부장입니다. 도진이는 그 시설을 떠났습니다. 도진이는 지방의 작은 훈련센터로 옮겼습니다. 비용은 절반이지만 시설은 훨씬 열악합니다. 하지만 도진이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모, 여기도 괜찮아요. 선생님도 좋으시고. 하윤은 새벽 배달 알바를 4시간으로 늘렸습니다.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오전 8시 반까지 월 120만 원을 벌 수 있습니다. 식당 영업시간도 1시간 연장했습니다. 밤 11시에 문을 닫습니다. 몸은 피곤하지만 버틸 수 있습니다. 도진이는 주말마다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합니다. 금요일, 토요일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월 50만 원 정도 벌 수 있습니다. 6개월 후 어느 저녁, 하윤과 도진이가
식탁에 마주 앉아 있습니다. 김치찌개와 밥. 예전만큼 풍성하진 않지만 따뜻합니다. 이모, 오늘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제가 실력이 많이 늘었대요. 그래, 우리 도진이 역시 대단하네. 근데 이모. 응? 도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저 포기 안 할 거예요. 힘들어도. 이모가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제가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진짜 하고 싶어요. 음악 진짜 하고 싶어요. 도진이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어도 언젠가 제가 잘하면 이모 편하게 해드릴 수 있잖아요. 하윤도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도진아, 성공 안 해도 돼. 그냥 우리 도진이가 포기 안 하고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세상은 불공평해. 정의가 항상 이기는 것도 아니야. 하지만 우리는 무너지지 않았어. 그게 중요한 거야. 하윤이 도진이의 손을 잡습니다. 이모, 고마워요. 정말, 이모야말로 고마워. 우리 도진이가 포기 안 해줘서. 둘은 한참을 손을 잡고 있습니다. 1년 후 새벽 4시 반. 알람이 울립니다. 하윤이 일어납니다. 몸은 여전히 무겁지만 익숙해졌습니다. 거실을 지나가는데 도진이 방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살짝 문을 열어보니 도진이가 책상에 앉아 악보를 보고 있습니다. 알바 끝나고 새벽까지 연습하고 있는 거입니다. 하윤은 조용히 문을 닫습니다. 힘내자. 우리 조금만 더 버티자. 현관문을 열고 나섭니다. 아직 어두운 새벽. 하지만 멀리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습니다. 자전거에 배달 가방을 메고 페달을 밟습니다. 통장 잔액은 여전히 100만 원이 안 됩니다. 월세는 겨우겨우 내고 있고요. 도진이 훈련비는 제가 새벽 배달로 벌어서 냅니다. 장학금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비리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정의는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진이는 여전히 음악을 하고 있고 저는 여전히 도진이를 지키고 있습니다. 돈 있는 아이들이 꿈을 사는 동안 우리는 버티면서 꿈을 키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계속 살아갑니다. 1년 후 도진이는 작은 무대에 섰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은 무대였습니다. 하윤 씨는 그날도 새벽 배달을 나갔지만 처음으로 웃으며 자전거를 탔습니다. 정의가 이기지 못해도 삶은 계속됩니다.